그러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의뢰인이 물건을 내놨어요. 시세가 10억인데 급매로다가 9억에 팔아달래. 9억이라도 팔아달래. 그럼 손님 거 바로 사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지축거래죠? 3년 이하의 징역이 이거. 자, 그러면 탈세 등을 목적으로 투기 주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조문이 실려 있네요. 그 7호인데,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밑줄이에요. 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밑줄입니다.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게 투기를 조장의 밑줄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 투기 조장인은 제목을 그렇게 붙이고 탈세 목적 미등기 부동산 전매 중개했거나 권리 변동 제한 부동산을 전매 중개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갑으로부터 을이 부동산을 매수했어요.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내기 싫어서. 바로 미등기 상태에서 병한테 팔아치우는 거예요. 이 거래를 소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투기 조항으로 갑니다. 이거를 미등기 전매 행위자임을 인식을 하면서 다시 되파는 걸 도와주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사기를 10억에 샀는데 가격이 툭 떨어지는 바람에 팔기는 병한테 9억 5천에 팔았어요. 오히려 지금 5천만 원 손해봤죠? 을이. 그럼 이자가 전매 차익이 없으면은 투기조항 피해 가느냐? 우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거예요. 이자의 전매 차익 여부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무조건 금지 행위예요. 그래서 투기조항을 처벌하고. 그러니까 전매 차익 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이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지금 지정이 돼 있잖아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목적은 주택법상의 제도니까 분양권 전매 제한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내의 전매가 제한이 되고 있는 분양권이에요.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이죠. 이것의 전매를 중개했다. 그럼 투기조항으로 처벌합니다. 특히 실무적으로 그저 우리 임대아파트들 있죠. 임대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하는 임대아파트 말고 공공목적의 임대아파트. 그럼 여기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임차인이 임차권을 넘기는 거 있죠. 이거 권리받고 막 넘기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불법이 아니에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근데 대다수 임대인의 동의를 안 받고 넘기는 거지. 그럼 이걸 몰래 중개했다. 이걸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이죠. 근데 또 요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사업자인데 요자가 몰래 이걸 팔아치운다. 임대 의무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임대 의무기간이 있는데 요 임대 의무기간 내에 있는 아파트 그러면 권리의 변동이 제한이 되고 있죠. 근데 자금이 딸리니까 이 아파트를 임대 의무기간 중에도 몰래 팔아치우는 거예요. 이거 전매 중개하면 바로 투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 그러니까 실무적으로요. 우리 지금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금 분양권 전매 아예 금지죠. 아예 금지예요. 그러니까 그 분양을 받으신 분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전매 제한에 걸려 있는 것을 만약에 전매 중개한다. 이거는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걸리면 계곡만 다쳐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송도 같은 경우도 6개월 걸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면 금지죠. 이제 투기관리로 묶였기 때문에 전면 금지인데 6개월 전매 제한에 걸려 있는 걸 중개하면 왜 문제가 생기냐면요. 보세요. 그러면 전매 제한이 아직 안 풀린 상태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류를 막 이만큼 만들어요. 포기각서 만들고 막 별짓 다 합니다. 그리고 공증받는 막 그 얘기까지 다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매 제한에 걸려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세가 권리가 이 분양권 프리미엄이 그냥 프리미엄이라고 하겠습니다. P가 예를 들어서 5천이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갑과 을이 지금 현재 사고 팔았어요. 이 거래를 개공이 소개합니다. 지금 불법한 거죠. 소개를 했는데 나중에 전매 제한 기간이 풀린 거예요. 그래갖고 6개월 지나가지고 전매 제한 풀리면 을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야 되죠. 분양권을 명의를 이전했는데 이전 단계에서 이게 2억이가 있는 거야. P가. 그럼 갑이 뭐라 하겠어요? 안 한다 가지. 그죠? 그럼 문제 생기는 거야. 그럼 을 쪽에서는 펄쩍 뛰겠죠. 뭔 얘기냐? 그럼 죽는 건 누구? A가 죽는 겁니다, 이거. 맞죠?
또 거꾸로 5천 주고 샀는데 명의가 풀렸어. 이제 전매 제한이 풀렸습니다. 가격이 툭 떨어져갖고 2천 한대. 2천. 이게 그러면 의리 나 이거 안 할래. 돈 돌려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죽는 건 누구예요? A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인가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죠. 또 투기관리로 묶이기 전에 분양권 전매 제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걸 거래를 시킨 거야. 시켰는데 이 판 사람 있죠. 아주 질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죠, 이거. 이야, 진짜.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분양권을 지금 현재 팔았어요. 거래했는데 이게 분양권이 막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원래 이렇게 올라가면요. 이놈아가 계획을 상환하고 돌려줘 버리거든. 계약을 깨요. 계획 상환하지. 그럼 여기 돈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계약금이 들어갔으니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깹니다. 그걸 깨도 내가 물어줘도 남으니까 피가 막 그렇게 올라가니까.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하거든요. 깰 때는 그렇게 하는데 아주 질적으로 안 좋은 놈이지. 그거 배액 상환하기 싫어가지고 개공을 협박하는 거야. 네가 불법행위했다. 전매 제한에 걸리는 거 중개했다. 그러니까 나는 계약금만 줄 테니까 네가 배액 상환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 그러는 거야. 근데 이게 공동중개였거든. 그래갖고 갑의 개공은 A였고 을의 개공은 B였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깻나가니까 결국은 그럼 배액 상환해라 그런 거지, B가. 그러니까 이놈아 못 주겠다 그런 거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둘이서 배액 상환했어. 둘이서 배액 상환했어. 아주 더러운 케이스지. 이게. 더러운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우리가 막 가자면 같이 신고해버리면 돼요. 얘도 불법행위 한 거거든. 주택법상 처벌을 피해내지 못해요. 얘도. 그래갖고 이걸 나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하냐고. 이게. 어떻게 하긴. 우리가 당장 문 닫아야 되는데. 투기 주장은요, 3년에 3천입니다. 엄청 커요, 이거. 엄청 커요. 그러니까 어쨌든, 되도록이면 금지행위는 하지 말아야 돼. 웬만하면. 근데 우리가 법대로 다 지키고 어떻게 돈 버나? 그래서 이런 아주 더러운 케이스들, 아니할 말로, 이런 케이스들을 만나게 되면 참 중개업하기 싫어집니다. 사람이 싫어져요. 이게. 그래서 제가 원래 요즘은 수업할 때 젊은 것들 조심하라고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이 수업 듣다가 자기 엄마한테 문자 찍었어. 엄마, 저 교수님이 젊은 것들 조심하라고 계속 그런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전화 와서 사무실로. 그 선생은 아니 강의나 열심히 하지 무슨 젊은 것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냐고. 쓸데없는 소리 그렇게 많이 하냐고. 항의가 들어온 거야. 또 그럼 항의 들어왔는데 또 사무실에서는 나한테 또 그대로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열 받았지. 그냥 꼭지 돌았지. 그래갖고 그놈 누구냐고 쫓아내버리게. 내 수업 못 듣게 하겠다. 근데 끝까지 얘기를 안 한 것도. 우리 학원은 아니었어요. 다른 학원. 그래갖고 어쨌든 요즘 그래서 제가 젊은 것들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진짜로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세월을 살아온 중장년층들은 차라리 개공 앞에서 짜증냅니다. 그냥. 야, 이거 너무 비싸. 보수 너무 비싸. 깎아줘. 이거 지하방 들어가면서 곰팡이 내서 풀풀하는데 깨끗한 집에 해줘. 이렇게 이제 뭐라고는 하는데 뒤통수는 안 치거든. 근데요, 살살 웃어가면서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지. 미소를 지어가면서 환하게 고맙습니다 그래 놓고 뒤에 가서 조용히 뒤통수 쳐버리는 거야. 그게 더 싫은 거지. 이게 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보기가 싫은 거지. 그러면요, 나는 막 속이 울렁거려. 토할 것 같아 막. 그래갖고 나는 중개업을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어쨌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 각박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보수 같은 거, 보수 갖고 그런 거 장난치지 마세요. 절대 장난치지 마세요. 조용히 가서 잃어버린다니까. 조용히 가서. 그러면 담당하고 친하면요, 담당이 전화 오지. 아니, 애한테 무슨 장난친 거냐고. 빨리 돌려주라고.
그러면 이제 얼른 돌려줘 버리고 경고에서 끝나거든. 근데 잘 모르는 FM을 하는 담당 공무원이었다. 그럼 바로 영업정지 때리겠다고 통지서 나옵니다. 의견 내라. 소명하라고. 그러면 잘 풀려야 3개월이에요, 우리. 보초관은. 잘 풀려야. 엄청 타격 크죠. 이게 어쩌면서 금지행위에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원래 금지행위였어요. 근데 이 정부에서 7가지를 더 만들었어요, 지금. 주택가격을 못 잡는 바람에 결국은 여기다 화풀이해야 된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이제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 8번째 금지행위가 229쪽에 가장계약 등으로 시세조약 또는 우려행위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 33조 제1항 제8호인데 읽어드리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사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우려가 있니 시세에 부당한 영향 여기에 딱 목적을 걸으세요. 이걸 제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시세교란행위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 부연 설명 없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시세교란행위로 제목을 붙이는데 우리 개공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아니면 주인분한테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밉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세가 10억짜리인데 이 아파트 대표자에서 와가지고 이거 13억으로 끌어올려달라. 우리가 응분의 사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13억에 거래가 됐다고 소문을 내는 겁니다. 이거. 시세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시세 교란행위를 다 잡아내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3년의 3차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신설을 했고요. 자, 다음 9번째 금지행위로 넘어갑니다. 단체를 구성하여 불공정 중개를 담합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조문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를 구성 이 주짝 긋고요.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중개를 제한에 밑줄 긋고 단체 구성은 이의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그럼 이거 쉽게 이해가 되죠? 이것도 부연 설명 필요 없고 우리가 지역별로요. 지금 개공들이 단체를 다 구성을 하고 있죠. 구성을 하고 있는데 단체를 구성해서 이 물건은 중개하지 말아라 하고 특정 물건에 대한 중개 제한을 하는 겁니다. 나아가 단체 구성은 이의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거예요. 단체 구성은 이의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했다. 그러면 이것도 3년의 3차입니다. 그렇고 이렇게 단체를 구성하는 주 목적은 권리금을 많이 받기 위함이죠. 그래가지고 단체 가입을 막는다든가 탈퇴를 막는다든가 이런 모두 전면적으로 시자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 이게 불공정거래행위. 그러니까 독점규제법상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때릴 수 있거든요. 그건 변론이고 우리 금지행위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를 구성해서 단체를 구성하는 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구성을 해가지고 특정 물건을 중개를 제한했다. 자, 저 주인분은 우리한테 말을 잘 안 듣고 아주 질이 안 좋으니까 저 물건을 중개하지 말아라. 제한해버린 거예요. 특정 물건에 대한 중개 제한한다는 것. 나아가서 다른 개공과 공동 중개를 제한한다. 단체 구성 이의자와. 그러면 이거는 3년에 3천원 갑니다. 근데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공동 중개 제한합니다. 또 단체 특정 물건에 대한 중개 제한 다 합니다. 이거 실무적으로 다 해요.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특정 물건 제한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 나중에 열게 되면 그 중개사무소에 앉아 있으면은 영업사원들이 계속 다니죠. 분양대행을 하는 영업사원들이. 이거 다닙니다. 까만 양복, 곤색 양복에 넥타이 쫙 매고 잘생긴 친구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쁜 아가씨들도 많이 돌아다녀요. 이거. 근데 분양대행하는 이 영업사원들이 돌아다니는데 와가지고 여기다 큐방을 붙이겠다고 그래요. 큐방이 뭐냐면 그 중개사무소 유리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 역세권, 뭐 오피스텔 전격 분양, 파격 분양 막 그런 거 붙죠? 그걸 큐방이라고 해요. 큐방이라는데 영업사원들이 붙여놓는 거죠. 영업사원 붙이는데 이게 이 중개업소가 이 지역의 회원 중개업소예요. 그럼 회원 중개업소에다가 그런 큐방 같은 걸 붙이기 위해서는 여기 회원 단체에다가 상의를 해야 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큐방을 회원 중개업소에 영업을 하겠다. 그리고 이걸 붙이겠다. 그리고 손님 붙이면 MGM 주겠다. 분양대행에 대한 수수료예요. 이게 MGM이라고 불러요. 이제 상당히 크죠, 이게. 상당히 큰데 어쨌든
큐방을 붙이기 위해서는 이 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광고비조로 이 단체에서 돈을 받아요. 광고비조로. 그래가지고 회원중개업소에 돌면서 영업하는 걸 허용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300이면 300, 200이면 200, 500이면 500 이런 식으로 광고비를 받습니다. 이거를. 그래갖고 이제 허용을 해줘. 회원중개업소에 그러니까 협조공문 딱 나가죠. 여기하고는 협의가 됐으니까 큐방 붙이는 거 광고행위 하고 일단은 손님들 적극적으로 붙여라. 이렇게 이제 지침이 나가요. 근데 여기 분양대행업자가 여기하고 협의를 안 한 거야. 안 한 상태에서 돌아다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 물건은 우리가 절대 광고를 못하게 해라. 손님도 붙이지 말아라. 특정 물건에 대한 중개 제한하고 있죠, 지금? 이거죠.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안 하느냐? 다 하지. 다 합니다. 다 제한해요. 근데 공식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그러죠. 공지사항 딱 해가지고 여기 물건은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얘기해.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원중개업소가 다 알지. 아,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구만. 그러겠죠? 이거 중개하지 마세요. 그래버리면 공식적으로 그러면 이거 처벌받으니까. 뭔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도 너무 과했지. 아니, 공동중개 제한했다고 해서 3년짜리 징역을 때려버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9가지 금지행위가 바로 이거였어요.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럼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를 다 봤고요. 나는 세상에 처음에 공부하면서 금지행위 보면서 내가 막 웃었어요. 야, 세상에 이런 법도 있구나. 이게. 그래갖고 어쨌든 막 웃었습니다. 자, 그럼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 보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갖고 개공의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바로 들어갑니다. 조문은 안 읽어드리고. 그래서 업무방해 유형 그래가지고 쭉 5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이건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 첫 번째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개업공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특정 개공을 왕따시키는 거죠, 지금.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혹시 사시는 아파트에 이거 안내문 붙은 거 예전엔 본 적 있죠? 그런 거 안 하나? 아, 그거잖아, 이거. 우리 아파트 32평형은 10억을 유지할 거다. 근데 이 한민호 이 중개업소는 이걸 안 지키니까 8억에 팔고 7억에 팔고 그러니까 여기다 중개 의뢰하지 말아라 하고 제한을 해버리는 거예요. 특정 개공을 왕따시키고 있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특정 개공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3년에 3천이에요. 그래서 있잖아, 이게 그거 아닙니까? 특히 맘카페. 개인 영업하시는 분들은 맘카페 찍히면 문 닫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맘카페에서 갑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가 보던데, 어쨌든 거기에 찍히면 그냥 문 닫아야 됩니다. 이거 잡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위해서 특정 개공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했다. 그러면 거꾸로 특정 개공에 대한 중개 의뢰를 유도할 수 있죠. 그게 두 번째죠. 그러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위해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공에 대한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함으로써 다른 개공을 부당하게 차별했다. 그러면 이게 두 번째인데, 그러면 요 A 개공은 우리말을 아주 잘 듣는다. 그러니까 이 개공한테만 중개 의뢰를 해라 하고 유도를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다음 세 번째는 가격을 제한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또 의뢰를 할 때 우리 32평형은 10억을 유지해야 되니까 10억 이하로는 절대 의뢰하지 마세요 하고 가격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위해서 이렇게 특정 가격 이하로는 중개를 하지 마세요 하고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 다 이해되죠? 뭔 얘기인지.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는 정당한 사기 없이 특정 개업공사 등의 중개사물에 대한 광고행위, 표시 광고행위를 방해한다. 그럼 이건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네이버에다가 광고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제일 많이 하는데 여기다가 광고를 하는데 이 아파트 시세가 예를 들어서 32평형은 10억이야. 시세가. 근데 여기서 13억으로 끌어올려야 되겠어요, 지금. 아파트 대표자에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럼 개공이 10억에 광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아파트 대표자에서 이 네이버에다가 허위 광고라고 신고해버려요. 이거 허위 광고다. 사실은 10억인데. 그러면 이거 광고 10억에 낸 중개업소는 이거 소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소명을 해줘야 돼. 그러면 주인분이 확인을 해주면 되거든요. 주인분이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 주인분이 이게 해외에 나와 계셔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소명이 안 되잖아요. 소명이 안 되면 허위 광고로 3번을 찍히잖아요. 그럼 한 달 동안 광고를 못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광고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한 광고를 방해한다. 그럼 잡겠다 이거예요. 이게. 허위 광고 신고 들어가는 거.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중개사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를 하거나 나아가서 대가를 약속하고 현저하게 높게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이 잡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일반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시세를 건드리는 걸 잡겠다 이겁니다.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이제 전부 다 시세에 대하여 건드리는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요거에 7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금지 행위를 전부 다 봤거든요. 그래서 개공 등의 금지 행위가 있고 개공 등에 대한 금지 행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뉜다는 거 감을 잡아두시는데 이것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